무토라고 하는 태산의 에너지는 참으로 장한 기운에 해당한다. 물질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최대치의 태산은 바로 지구의 대기권으로 논할 수 있지 싶다. 많은 천하의 생명들이 그 대기권의 보호 아래에 자유롭게 숨을 내어쉬고 영육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가장 확장성 있게 태산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권이야말로 가장 큰 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명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토기운에 대한 것들일 것인데 무토라는 태산의 개념과 기토라는 야산의 개념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이 초학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듯하다. 무토라는 태산은 사실 가불목을 극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불목을 최대치까지 장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천명으로 삼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더없이 최고조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무토라는 태산에 품수되는 가불목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받게 되어 최대치로 성장 가능한 가불목이 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기에 현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가불목이라는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어떤 시간과 공간에 생명력을 지니면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그 기운을 최대치까지 키워내는 구간이라면 마치 태극에 유려한 곡선이 가장 벌어진 공간의 그 지점이 무토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꺾어지는 지점은 당연히 기토가 되겠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라는 태산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성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이며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므로 마치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굽이굽이 꺾어지면서 변화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의 하나라고 보게 된다. 무토라는 태산은 확산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병화와 고향이 같기에 원명의 병화라는 태양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화기운의 특성들이 발현되게 되어 있으며 원명의 가불목이 존재하는 경우에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가불목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려는 이치가 존재하므로 그 가불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명의 무토가 존재하는데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 무토라는 영역에서 다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진행되는 거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목국토적인 이치가 발동하게 된다. 때문에 존재하는 자와 들어오는 자와의 개념이 사뭇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주변의 개수와 병화가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 무토는 다시 그 가불목을 품어내며 크게 키워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므로 무토라는 태산의 강점은 크게 품어낼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부분과 가불목을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무토라는 태산은 가불목이 없다면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무토라는 태산은 이민년에 담수 작업을 해야 한다. 임수라는 큰 강줄기가 들어오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강물을 잘 담수해야 무토 태산이 키워내는 가불목을 향한 영양분을 알맞게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토의 천명은 나무를 크게 성장시켜 놓은 것이 그 임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임수라는 강줄기가 들어오게 되면 자칫 그 물살에 나무가 휩쓸려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수 작업을 잘 하여서 그 흐르는 강물을 우로수로 변화시켜 놔야 한다. 그래야 가불목들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자양분으로서 그 수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 또한 무토일간이 처해 있는 환경이 한가을과 겨울의 흐름이라면 시기에 맞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노고를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쉬우니 만약 그러하거든 목전에 드러나는 이런저런 현상계적인 물질적 상황으로부터 본인의 의식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쌀쌀해지는 가을과 겨울에 임수라는 응축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무토라는 태산은 본능적으로 그 물줄기를 품어내야 가불목을 위한 자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데 마침 시절 인연이 맞아서 봄과 여름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그야말로 왕성하게 욕망을 내어 노력하면 될 것인데 음권의 시절에 놓여 있다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견물생심의 조건에서 스스로 도피를 시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게 된다.
만약 원명에 많은 태산과 태양의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음권의 환경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담수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이민년에 들어오는 물질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해자축의 환경을 지나고 있는 무토태산이라면 더욱더. 물론 반대로 사오미 기절을 지나는 무토태산이라면 열심히 임수를 관리하여 자신이 키우는 가불목을 위한 자양분을 생산하는 노력을 해봄직하므로 이 시절을 달리는 무토태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를 도전해 봄직하다. 다만 원명의 임계수가 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또한 주의할 대목은 만약 무토일간으로 온 자의 명조에 가불목이 너무 많거나 강하여 병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오미 대운이라는 흐름이라도 다소 가려서 시작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아주 보수적인 태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정화라도 나가 있는 무토일간이라면 계약과 약속의 기운이 본인을 치는 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판단력과 깊은 고심 끝에 나오는 결과를 오히려 주의해야 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무토라는 태산이 임수라는 큰 강물을 품을 때에는 임수에게는 질서가 생겨서 치수의 공을 제공하게 되지만 태산 자신은 자연스럽게 담수된 임수를 통해 피어오르는 계수라는 가불목을 향한 멋진 자양분의 주고받음이 작용하기에 환경적인 이유에 의하여 호불호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제로나지만 해자축의 흐름을 지나고 있는 무토일간이라면 새롭게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인이건 사업인이건 다분히 깊은 생각과 보호장치를 곁들이지 않으면 안 됨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